정신과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일부러 소리내어 웃거나 일부러 웃는 표정을 지으면 뇌에서 엔돌핀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는 오늘의 절반, 역시 씩 웃으며 출발해보죠. 4월 4일 후반전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스타트. (4월 4일) 어나더 타임 그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설레임은 절반 정도는 좀 덜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그 설레임이 있던 자리에 약간 이제 기다림 같은 게 생겼습니다. 방송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좀 즐겁고 재미난 방송을 이렇게 꾸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오프닝 멘트로 말씀드렸던 그 일부러 소리내어 웃거나 웃는 표정을 일부러 지으면 그 뇌에서 그게 그 명령이 돼서 엔돌핀을 생산한다고 해요. 엔돌핀이 굉장히 그 몸에 좋다고 하죠. 요새는 또 뭐 엔돌핀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세로토닌이라는 말도 있던데. 그 세로토닌이 그 제가 주워 들은 바에 의하면 정상적인 그 이성관계에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고 또 삶을 이렇게 좀 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스퀘어하게 뭐 긴장하거나 또 때로는 너무 흥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좀 스퀘어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엔돌핀도 뭐 우리 몸에 너무 좋으니까요. 혹시 내가 왜 지금 인상을 쓰고 있지? 또 때로는 내가 왜 괴롭지? 나 괴로워 이러신 분들은 잠시 어디 그 개인적인 공간 가셔서 화장실 가시든지 웃는 표정을 지으시든지 일부러 소리내어 웃으시든지 그러면 건강에 도움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또 하나 긍정적인 그에 걸맞는 긍정적인 얘기 하나 전해드릴게요. JFK가 JFK를 만나다. 1962년 각국에서 대표로 온 학생들에게 케네디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다. 그날 연설에서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국가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람들끼리는 잘 지낸다. 이거 케네디 대통령께서 이런 거는 정말 잘 구분하신 것 같아요. 국가들끼리는 안 좋은데 사람들끼리는 잘 지낸다. 너희가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래의 희망이다. 이 연설이 이 소년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하죠. 그로부터 44년 뒤 2006년 12월 15일 그 소년은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사무총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주변국의 원조를 받고 살던 나라에서 기적 같은 일이었죠.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 꿈을 이룬 날 그에게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케네디 전 대통령의 친동생이 보낸 고교생 방기문이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에 JFK가 J.F.K를 만나다라는 말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Just from Korea는 한국에서 막 도착한 소년이라는 의미였고요. 1962년 한국에서 막 도착한 연설을 듣던 소년이 2006년 사무총장에 당선되었다는 뜻을 담은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지금 현재 시간은 목요일 오후 1시 21분입니다. 의식이란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전창걸님 파이팅
해주시고 또 광명시민님 매일같이 이렇게 출석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 예. 신청곡도 해주셨고 노래들이 너무 좋아서 기분 좋다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순서는 목요일 매주 꾸며주실 분입니다. 이윤호 스토리텔러 어나더 스토리 시간인데요. 자, 이윤호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윤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날 한번 인사를 잠깐 드렸고 예. 그때 너무 짧아서 경황이 없어서 저마저도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어나더 스토리 어떤 얘기인가요? 예. 어나더 타임이 그렇듯이 어나더 스토리도 다른 시선에서 보는 시간들 또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할 삶의 이야기들을 네.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른 시선, 다른 삶. 그렇다면 지금 삶이 어떻다라는 건가요? 지금 삶이 그렇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숭고한 의미가 있지만 네.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고전 속에서 나와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아마 이 시간에서 이야기할 이야기에 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좋아요. 근데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방송도 이 시간에 이렇게 의젓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 거야. 그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은 또 굉장히 그 뭐랄까 감성을 느끼게 하는 또 음악이 나가고 이 시간대 다들 시간이라는 어떤 그 정해진 누군가 정해놓은 틀에 얽매여서 1시부터 3시까지는 좀 밝아야 돼. 뭐 이런 또 강박관념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예. 있는데 우리 방송은 뭔가 여기서 성우틱한 목소리로 느릿느릿하게 인문학을 전해준다.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시간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건 시계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네. 원래의 시간의 개념하고는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규격화되고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시간이 아주 긴 시계시간인 것 같지만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고 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짧은 시간이죠. 아주 지겹게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 개념인데 근대적인 어떤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규격화시키고 그래서 만들어진 시계시간은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가 어나더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양적이고 규격적인 시간이 아니고 좀 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좀 봐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문장으로 그걸 구성을 못해서 그렇지 제 마음속에도 그게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어느 날 제가 본 어떤 그 글에서 도시에서 보내는 그 시간적인 그 느낌 그 스피드랑 그 시골이나 이렇게 그 외곽에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보내는 시간적 그 스피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다르죠. 얘기도 좀 예, 들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순서 누구부터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오늘은 이제 어나더 스토리의 첫 시작이라서 한번 장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장자, 노자 세죠. 장자, 노자 셉니다. 이게 모든 이제 고전이 첫 장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장자의 첫 장의 이름이 소요유라고 하는 장입니다. 소요유. 예, 우리식으로 보면 놀자죠. 아, 그래요? 예. 소요유가 예. 놀자. 장자는 왜 놀자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이러자면 우리식으로 보자면 헛소리 혹은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생각 혹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장자는 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북쪽의 깊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그것의 길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어떤 기록에는 3,000리라고 하고 뭐 어떤 기록에는 뭐 3만리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 너무 큰 물고기의 이름을 곤이라고 한답니다. 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변해서 새가 되는데 그 새가 바로 붕입니다. 붕. 예. 그래서 이 붕이
한번 날아서 기운을 모아서 힘차게 오르고 산만리를 올라서 날개짓 한 번으로 9만리를 날아간다고 하죠. 아, 3만리, 9만리. 예. 그래서 이 남쪽 깊은 바다로 가는데 그곳을 하늘 연못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있었던 매미나 새끼 비둘기들이 짹짹대면서 이제 그걸 조롱하는 거죠. 예를 들면 느릅나무나 다목나무에 이를 뿐이고 한번 날라봐야 자신들은 거기에도 못 미쳐서 땅에 내려앉고 마는데 굳이 9만리를 날아 남쪽으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가까운 숲으로 놀러 가는 사람은 새끼 먹을 것만 가지고 가도 네. 돌아올 때까지 배고픈 줄 모르지만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하룻밤 지낼 양식을 준비해야 하고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네. 도대체 어쩌라고 그렇게 9만리를 날아가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매미랑 비둘기가. 예, 그럴 때 이제 그 장자가 얘기하죠. 어찌 그런 미물들이 대붕의 뜻을 알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아침에 잠깐 났다가 시드는 버섯은 저녁과 새벽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여름 한철 사는 메뚜기는 봄과 겨울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깊은 삶, 우물안 개구리는 세상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저녁에 시드는 꽃은 새벽의 찬란함을 보지 못하는 의미들이 바로 그런 걸 텐데요. 이러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 같은 얘기입니다. 이 헛소리의 문제들을 한번 다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사는 삶은 대단히 합리적인 삶이죠. 예를 들자면 어디를 간다고 할 때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얼마짜리 삶이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죠. 그렇죠. 숫자로만 예.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내가 차를 타고 가는 건 그 차는 왜 타는가 비싼 차를 탄다면 네. 얼마짜리지라고 하는 자기 삶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또 뭐 맞선을 본다고 하거나 소개팅을 할 때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를 벌고 있고 어느 네. 학교를 나왔고 또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가 뭐 이런 이름자면 교환가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환가치적. 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얼마짜리지로 살아가는 거죠. 대학을 그래요. 간다는 것도 얼마지라고 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 어느 집에서 살 때 그 삶은 그 집이 얼마나 안락하고 의미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얼마짜리 집이지 뭐 이런 의미. 그렇죠. 얼마짜리 집이지 하는 게 예, 이제 예. 나중에 팔면 얼마가 예, 남고 예. 얼마 손해고 그렇죠. 이자를 얼마를 내야 되고. 결국 양적으로 환산될 수 있는 교환가치적인 삶일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로 보면 이제 기호가치라는 게 있는데 기호가치. 예, 그건 뭐냐면 이러자면 이런 거죠. 내가 티내기 위한 거죠. 왜 명품을 들고 다니는가라고 하면 예. 구별짓기 위한 거거든요. 너희는 나와 달라. 나는 명품이거든. 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교환가치적 지배나 혹은 기호가치적 지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장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를 약간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 소리에는 다른 가치들이 있죠. 그게 이르자면 상징가치 같은 거일 텐데요. 강신주 선생이라고 하는 인문학자가 썼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징가치를 꽃과 다이아몬드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면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꽃과 다이아몬드는 서로 어느 것이 크다고 얘기할 수 없는 질적 가치를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장자가 얘기하는 것은 엉뚱하고 헛소리 같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렇게 양적으로 혹은 내가 경험했던 그 현실 속에서 규정하는 그런 것만이 진실일까? 그런 것만이 진정한 것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헛소리 안에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삶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가치 4월과 5월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죠. 4월은 30일까지 있고 5월은 31일까지 있어요. 4월 30일에서 5월 1일은 마치 12시를 경계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계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면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시간들이 녹아 있고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새로운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4월과 5월 사이에는 어쩌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물 위에 떨어지는 노을이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수많은 바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장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예. 장자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해자라는 이제 장자의 약간 선배뻘쯤 되는 친구가 있는데 해자. 늘, 예. 여인가요? 아인가요? 여입니다. 그 해자. 해자가 이제 와가지고 늘 장자한테 이렇게 빈정대는 예. 이런 사람인데 해자가 하루는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너무너무 크다. 근데 그 나무는 너무 많이 꺾여 있어서 기둥으로도 못 만들고 배 한 척도 못 만든다. 너무 큰데 그 나무는 정말 쓸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장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무를 마을 어귀에다 심어놔 봐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은 지친 사람들이 그곳에서 쉬어가면서 세상의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고작 기둥 따위를 만들 나무와 그 나무를 비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해자가 하루는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박이 하나 있다. 너무 큰 박인데 쓸모가 없다. 너무 커서 그걸 물을 뜰 수도 없고 물을 담을 수도 없다. 그게 바로 너다. 정말 뜻은 크나 그게 쓸데가 없으니 어디다 쓰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이제 장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강이나 호수에 띄워놓고 즐길 생각을 해봤느냐. 그러면 어디 물 따위를 뜨는 조롱박에 비교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쓰임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에서 헛소리처럼 보이고 정말 쓸데없는 생각처럼 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생각은 아주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장자가 오늘 우리한테 얘기했던 얘기가 아닐까. 또 어나더 타임 혹은 어나더 스토리가 이야기해야 될 문제들이 이런 것들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꽃과 다이아몬드. 예. 오래전 그 심파극에 나왔던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예, 그렇게도 예. 참여했더냐. 그게 사실은 그 꽃을 사랑으로 예,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그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물질에 이끌려가려는 한 여자를 향해서 던진 말 아닙니까? 그렇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재미났단 말이니. 그리고 이 장자 형님, 노자 형님. 장자 형님이 몇 줄 안 쓰셨죠? 아니요, 장자는 좀 많죠. 노자가 노자가 작은가요? 예, 작죠. 노자가 이제 오천자로 예. 일필휘지로 썼다 그러죠. 그래서 두 분의 글은, 두 형님의 글은 이게 약간 그 난해하기도 하고 파면 팔수록 끝이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제가 잘 어설프게 이제 공부한 양자물리학이랑 굉장히 닮아있기도 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왜 우주로 넘어가면은 그 지금의 시간의 개념이랑 공간의 개념 이런 것들이 다르죠. 더 차원이 나눠지고 뭐 더 그렇다면서요. 계속 변하는 우주니까. 그럼요. 그거를 참 몇천 년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헤아리고 그것도 짧은 시기절로. 그게 우주인인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굳이 이런 어떤 남이 정해준 책들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깊이 이렇게 수련을 하면 어떤 경계에 도달하나 봐요. 저는 이런 얘기 좋아해요. 1시 44분 목요일 4월 4일입니다. 지구에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오늘 4자가 맞네. 44분 4월 4일 괜히 의미를 두고 큰 의미도 없으면서 이윤호 스토리텔러와 함께 어나더 스토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 노자 장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쉽게 잠깐 짚고 넘어갈 만한 얘기는 아닐 정도로 뭐 철학사에 또 인문학 쪽에 어떻게 보면 종교하고도 연관된 아주 깊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장자 형님은 글을 계속 자세하게 썼었고 노자 형님은 시로 한 그렇죠. 30여 편인가요? 68편 정도 됐죠. 그 정도 쓰셨구나. 나 모르게 또 쓰셨구나.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노자 같은 경우는 진짜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명을 써서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그래요. 거의 동시대 사람인가요? 노자는 지금 얘기로는 이제 뭐 춘추 시대의 공자의 약간 위 선배뻘 되고 장자는 이제 전국시대 사람이니까 그 조금 후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일설에 의하면 노자는 뭐 160세에서 한 200세 정도를 살았다고 하니 그것 또한 믿을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노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할 수 없지는 않지만 노자라는 책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자면 우리가 도덕경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안에서 의미들이 이제 되어 있는데 장자는 대부분을 우화로 기록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노자는 이제 철학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시에는 대단히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21세기가 그 노자의 의미들이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얘기도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등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힘써 행하려고 하고 중등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망설이고 하등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대단히 비웃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는 그렇게 비웃는 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자가. 근데 이게 참 이게 뭘까? 그러니까 비웃는 도가 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제가 이걸 그 문장 전체에도 지금 소화가 안 됐는데 어쨌건 그 비웃을만 하네요. 그러니까 그 제가 노자 장자를 몇 번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 분이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추구하는 부분들이 아니면 어떤 한 분이 먼저 그 글 쓰신 분 거를 더 쉽게 풀었는지 아니면 더 어렵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노자 책을 읽으면서는 어떨 땐 이게 무슨 계시록 같기도 하고 미래를 향한 계시록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이미 신선이 돼서 속세일에 좀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죽은 듯이 뭐 없는 듯이 살아라 바람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진짜 도가 좀 중등이라는 레벨의 그 어떤 아는 척 이 정도는 아는 척 뭐 상등의 나는 그거보다 좀 더 아는 척보다는 아예 모르는 것이 더 아는 것보다 더 깨달은 거다라는 얘기로 저는 소화를 했었는데 뭐 이게 때려 맞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노자의 이제 첫 장이 이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도가도 그러니까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비상도 진정한 도가 아니다. 또 명가명 비상명 이름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첫 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게 장자의 소유와 서로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놀자랑.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노자가 원래 얘기로는 우리로 보면 도서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국가도서관장이죠. 주나라에. 그래서 이제 주나라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 하면서 이제 떠나는데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문지기가 잡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의미를 주셔야죠. 이러니까 착 이제 나귀에서 내려서 쫙 일필휘지로 글을 쫙 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도덕경이라는데 그 도덕경에 그런데 첫 장이 뭐냐면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진정한 도가 아니다. 네가 써달라 그래서 내가 써주는데 그렇다고 그걸 도라고 믿는 순간 이건 도가 아니다. 야, 이런 거 믿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진정한 도는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는 도다. 헛소리라는 거죠. 사람들의 상식에서 넘어서는 소리. 그래서 그 규격, 그 합리성에 다른 관점을 가질 때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이게 이제 의미일 텐데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그 개그나 코미디도 그럼요. 굉장히 도에 가까운 그럼요. 거네요. 왜냐하면 그 개그 코미디가 좀 다른 시선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럼요. 그 뒤에 이제 명가명 그 비상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등어 하면
고등어하면 딱 떠오르는 게 먹는 생선이잖아요. 예. 생선이라고 떠오르는데 비린내도 떠오르고. 예.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름 붙이기 전에 그것은 푸른 바다를 헤엄치는 푸른 자유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붙이니까 그것에 국한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라면, 그것의 의미는 달라질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진정한 이름은 이름 붙여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고요. 예. 예. 그게 또 이제 고등어를 이렇게 섭취를 해갖고 몸을 지나가고 나면 고등어의 이름은 또 사라지고 한 글자로 바뀌잖아요. 응으로. 그렇죠. 예, 그런 의미군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오늘은 이제 Another Time 혹은 Another Story 그런 점에서 헛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 온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헛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제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열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우공이라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공이. 예. 어허허. 우공이 산을 옮기다. 이산.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이제 중국에 태양산이라는 산이 있답니다. 저는 뭐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산인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태양산과 왕옥산이라고 한 그 산의 중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얘가 뭘 하려 그래도 늘 산을 돌아가야 되니까 산이 너무너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없애버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손자하고 같이 산을 우리가 이걸 퍼서 없애자. 불편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나이 우공이 몇 살이냐면 90세예요. 예, 90세.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산에 있는 걸 풀면 그럼 그걸 어디다 버리냐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다 우공이 있다가 하하 이 사람 답답하네. 아니 그거 왜 고민하냐. 삼태기에다 지고 바레만에다 갖다 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고로 바레만까지 가는 것은 하루에 한 번 지고 바레만에 버리고 돌아오면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삼태기 하나를 지고 쫙 가면 1년 동안 가서 한 사 퍼서 버리고 다시 오고 또 1년 후에 이제 한 사 퍼 가지고 쫙 가서 그러면 이 사람이 90세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10삽을 퍼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이제 지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제 우공의 친구인데 야, 이 멍청한 사람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바레만까지 하루에 날라서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1년이 걸리는데 자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 태양산을 없애려고 하냐. 그랬더니 하하 자네 참 내 손자만도 못하는구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다. 그 손자는 또 자식을 낳아서 자자손손 한없이 대를 잇겠지만 산은 더 불어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어리석다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이 우공이산을 통해서 다른 시선 또 다른 관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즉 우리 사회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빠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정해준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100만 하나 100만 둘 이거잖아요. 목적. 예, 그래서 숫자. 가치나 의미는 사라지고 오로지 에너자이저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죽기 전에 비로소 문득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나무 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잘 못 놀았다 이거죠. 잘 못 놀아. 내가 참 그때 놀 걸. 그렇죠. 이런 점에서 보면 우공이산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는 그렇게 세상을 다른 시선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1년 혹은 6개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질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한 1억 년의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이제 우주의 시간일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상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 얘기 중에 이제 간디라는 사람이 있죠. 인도에. 간디 형님 유명하시죠.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힌두 스와라지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이 글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는데요. 한 사람의 인도인이 노예가 되면
전 우주가 노예가 된다. 이런 얘기를 네, 나옵니다. 들어봤어요. 예. 아, 이게 대단한 얘기인데요. 그 인도를 노예로 만드는 세 가지를 당시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의사예요. 예. 왜 의사가 인도인을 노예로 만드는지 아세요? 의사가 그 인도인을 노예로 만들어요? 예. 뭐 간호조무사 이런 걸 시키는 건가? 여기에는 이제 이런 의미가 숨어 있죠.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건 우리가 몸이 스스로 세상과 조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픈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면 아픔을 통해서 쉬라고 하는 것이고 신호를 보내주는 예, 거죠.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내가 세상과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의미를 갖는데 이 의사들은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세상을 통찰하기 전에 약이나 수술로 이 모든 것을 그냥 해결해 줌으로써 자기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가 네,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간디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신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모두가 스스로가 자기를 발전시키는 것을 못하게 하고 노예로 만들어지게 하며 또 하나는 약을 만드는 건 다른 동물들의 실험을 통해서 만들잖아요. 예, 예. 하나의 종족이 살기 위해서 다른 종족을 수단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 법률가를 잡고 있습니다. 예. 법률가야말로 특히 변호사야말로 인도인들을 노예로 만든다. 그 의미에는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사람이 싸우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신과 상대의 마음 속에 있는 신이 서로 화해를 하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다툼은? 예, 서로가 서로를 오해했던 것을 보다 깊게 이해하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이해를 넓히는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 서로 개입되고 소통하고 그럼으로써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내는 예. 이런 의미를 갖게 됐는데 법률가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것을 자꾸 화해의 과정이 아니라 다툼의 과정으로 확장시켜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중개 거죠. 예, 수수료가 예. 예.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문제로 점점 더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시키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소통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래서 법률가들은 바로 인도인이 우주를 품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가 정말 재밌어요. 기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차가 예. 노예를 만든다고요? 예, 이러자면 우리가 순례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 자체가 이미 순례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바울적인 ING가. 성경으로 보면 바울이 나오는데 첫 걸음을 뛰는 순간 구원은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멋지다, 거죠. 멋져. 예, 이런 점에서 힘들게 순례지를 가는 과정이 순례인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기차로 놓아버림으로써 이 순례를 관광으로 바꿔버리고 예. 이것이 삶과 우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의 그 간디는 결국 물레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성의 가치들, 느림의 가치일 수도 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다른 비밀의 의미일 수도 있고 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헛소리, 헛생각, 다른 생각 이런 것들 속에서 갖는 어떤 이면의 가치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간디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삶에 진정스러운 것인가 이런 걸 묻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멋지다. 아니, 우리 지금 스튜디오 안에는 또 우리, 저 바로 전 시간을 꾸며주시는 아나운서 분께서 같이 함께 계시는데 제 엔지니어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너무 좋습니다.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함께 하시는데 또 철학을 전공하셨대요. 철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얼마나 이제 와서 그때는 잘 안 들리던 이 수업이 말씀하셔도 돼요. 큰일 났네요. 야, 좋습니다. 여기 평이 왔는데요. 오늘 그 어나더 스토리 이은호 스토리텔러에게 자칫 졸릴 수는 있겠으나 점잖은 목소리 좋소. 이렇게.
그 릴리스님께서 어나더 타임 이제 오후 시작이군요. 오늘도 좋은 시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얼마 전 유튜브에서 강신주 철학 박사님의 장자 강의를 봤었는데 대붕의 뜻을 어찌 알리오. 그래서 아까 그 편 들어주신 분인데 개그를 조금 하셨어요. 이걸 지금 전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여기에 도가 있는 거야.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어느덧 그 2시를 넘어서서 2시 4분. 오늘 왜 자꾸 이렇게 4자에 걸리는 거야? 응? 괜히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의미 주고. 자, 이윤호 스토리텔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리님께서 예전에 접속 무비월드에서 영화 소개 즐겁게 시청했었는데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도 기대하며 청취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약 5분 간격으로 소리가 끊기네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그럴걸요. 산이 좋아서 힘들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산에 오르고 사람이 좋아서 더불어 사는 세상 같이 웃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국민을 담는 국민TV 화이팅 한라산 도리라고 하셨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그 국민TV 라디오는 전 세계 방송입니다. 손안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또 PC로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포탈에서 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왼쪽 상단에 조합원 가입 절차를 받으시면 국민TV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투표도 하실 수 있고 이익이 나면 또 뭐 이익도 돌려드리고 예. 언제든지 국민TV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이 되십니다. 나비님께서 전창걸님은 욕심쟁이 같아요. 날마다 콘텐츠를 바꿔가면서 진행하시더니 이분 계속 들으신 분이야.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콘텐츠를 이렇게 비밀리에 바꿨는데 예. 전창걸님은 영화음악 중심으로 집중하시고요. 이런 콘텐츠들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짧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 됩니다. 제 거예요. 다 이분들 다 제 겁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이 좋다는 칭찬입니다. 크크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좀 더 체계적인 방송이 되려면 그만큼 자금이 필요하겠죠. 거저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원이 많이 모여야 하는 거고요. 국민TV의 성공 여부는 우리의 열망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분 그 조합원이시고 주인이시니까 명령으로 알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진진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함축하자면 놀자. 그렇죠. 예. 당신이 듣기에 이상한 소리가 그게 도다. 그렇죠.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그 정해진 거 남이 가르치는 아니면 제도가 가르친 그 교육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뭐가 확신을 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확신. 예.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 확신이 요즘은 또 깨지고 있고 뭐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뭐 일주일에 하루를 굶으면 몸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수비누와 뭐 클렌징 뭐 얼굴을 지우는 과정을 막 여러 가지 그 누가 권한 이게 좋대 저거 좋대라는 그거에서 지우는 사람이 있는 거는 어떤 사람은 그냥 맹물로 이렇게 씻는 사람이 더 피부가 좋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거에 딴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도일 확률이 많다. 예. 라고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일부일 수 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이것이야 저것이야 하는 것으로 세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것이야라고 하지만 왠지 살아가는 과정에서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니고 예. 또 이게 좋은 것이야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좋은 것인지 살아보면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감히 아까 그 도서관장직을 떠나는 장자인가요? 노자 형님께서 갈 때 붙잡고 저한테 좀 가르침을 제대로 주고 가세요. 이 과정이 약간 금강경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수보리가 제자가 이렇게 쫙 정자하고 어디 가실 것 같으니까 완전히 가실 것 같으니까 주고 가세요 이러면서 했을 때 법이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막 그 복이 뭡니까? 그랬더니 진짜 깨달은 건 복이 없다. 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 했던 거랑
너가 도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건 도가 아니다. 이 말이 참 굉장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또 깨달은 척하면서 돌아서면 또 딴 생각하고 그럴 건 뻔하지만 아주 재밌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걸 조금 이제 이어가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노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고상무욕하면 이관기묘라는 얘기가 있어요. 고상무욕하면 이관 기묘. 기묘. 그게 뭐냐면 그 고로 욕심이 없으면 무욕하면 본다라는 건데 묘함을 신비함을 본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그 상유욕하면 이간기요라는 얘기가 같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전체로 해석해 보면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욕심이 없으면 그 안에 숨겨진 신비함을 보고 욕심이 있으면 그 현상만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언제나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보다 높게, 보다 많이, 보다 멀리, 보다 빠르게 이런 거죠. 그래서 언제나 더 많이 생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그리고 언제나 채워야 되고 뭔가 현상에서 드러난 것을 넘어서 삶의 비밀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래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힘주어서 하는 거고 애써서 하는 거고 그래서 수고롭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만남도 필요 때문에 만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가 필요할까? 목적. 예, 그렇죠.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그 사람은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굴 소개할 때 꼭 이렇게 소개하죠. 알아두면 좋을 사람이다. 이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수단화되는 겁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예. 네.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안에 의미나 가치를 통해서 좀 더 의미 있는 만남, 삶이 아니라 알아두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가 무슨 그 안에는. 이게 그 식량이나 예. 무슨 재워놓는 이렇게 물건 같이 예. 재워놓잖아요. 필요한 것에 대한 거죠. 예. 결국. 어느 달 그 1년에 한 번씩 그 명함을 받은 걸 정리하면 예. 100장 정도씩 되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면 90%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걸 받아와서 이 사람이 대표지 예. 뭐에 필요할까 이사지 이런. 이러니까 일단 그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놨는데 90%는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래도 모르는 게 다행이죠. 알아서 사용되는 것이 갖고 있는 위험들이 있죠. 그렇죠. 뭐죠? 그 알아서 사용되는 위험. 예를 들면 사람의 관계가 수단화되고 쓸모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때문에 그렇지. 사람을 쓰게 되는 저도 그랬던 나를 적이 위해서 많아요. 수단화되고 이런 것들일 텐데요. 결국 필요한 정보를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웃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한국 사회의 웃음이 사라지는 요인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웃음의 필요성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점에서 전철권 씨의 그 개그야말로 정말 의미 있는 어떤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언제나 긴장하고 누군가를 찾으려고 할 때 그 웃음들이 자꾸 없어지고 얼굴에는 이제 그렇죠. 근육이 딱 굳어가고. 예, 그런 거죠. 예. 그럴 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인상적이었는데 그 웃음은 엔돌핀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거울 신경세포의 역할인데요. 거울 신경세포. 예, 그게 예를 들면 세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는데 얘의 성질이 모방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이 웃는 것을 통해서 그걸 모방해요. 안에서. 네. 그래서 웃을 때 엔돌핀을 분비하게끔 얘가 그 안에서 세포 조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거울 신경세포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이 가져요. 누군가가 심각해지면 나도 우울해지는 거죠. 두려워하면 같이 공포를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모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울 웃음. 신경, 그래서 웃기는 것이 중요해요. 예. 혹은 억지로 웃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웃으면 됩니다. 그럼 그렇죠. 누군가가 그걸 보면서 거울 맞습니다. 신경세포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참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뭐 개그를 이제 한 기억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개그맨이란 타이틀을 우리나라 멍해처럼 마치 그 한번 타이틀을 가지면 그거 말고도 다른 일을 많이 해도 그냥 개그맨이에요. 한번 개그맨은. 맞아요. 그래서 그 연예계에서도 뭐 탤런트 출신인데 그 연기자 활동은 조금 하고 나머지는 다 그 연예 오락을 하는데도 그 사람은 계속 탤런트고 뭐 저 타이틀이 싫은 건 아닌데요. 어찌됐건 웃음에 관련된 거 그냥 쉬운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 우리가 공짜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숨 쉬는 거잖아요. 숨 쉬는 거. 들숨 날숨. 예. 마시고 뱉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적당량이라는 게 뭐 정해지지 않아서 근데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더라도 늘 숨은 쉬어져요. 쉬어지고 그다음에 공짜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말을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이걸 말을 하면서 돈을 누구한테 변호사한테 치러야 된다든지 말을 얼만큼 했기 때문에 그걸 하루 종일 계산하는 건 통신료를 내야 되는 거 빼놓고는 그 중간을 이용하는 거 빼놓고는 말이잖아요. 근데 숨에 관련돼 있어요. 웃음은 웃음을 터트렸을 때는 고인 날숨을 한꺼번에 터트려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예. 우리가 평소에 숨을 쉴 때는 하도 뭐 정보가 많고 그러니까 긴장해서 우리가 마셔야 될 양이 100원은 뭐 100이다. 그러면 20 마시고 20 내보내고밖에 안 해요. 굉장히 긴장돼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웃게 되면은 웃음을 터트리면서 고인 숨 그동안 여기에 80 계속 어제 마신 숨이 그대로 머무를 수도 있는데 퍽퍽 터트려 주는 거예요. 숨을. 그러면서 막 이 신진대사가 다시 달라지는 거죠. 몸에도 작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웃음 자체가. 그리고 또 내가 강의를 하겠다. 좋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웃음이라는 그 글자 자체를 한 글자씩 웃자를 상자 위 해갖고 하늘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음은 소리음을 해갖고 하늘과 통하는 소리가 웃음이라고 저는 개념을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위정자나 그 또 때로는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굉장히 1인자로 집중을 시키려고 할 때는 웃는 걸 굉장히 싫어해 조직원들이. 어디서 이빨을 보여. 이게 웃을 일이야. 긴장해. 이래서 긴장감을 조성해서 숨까지도 이렇게 고요하게끔 조절을 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정한 그 자유는 하늘과 이렇게 소통하는 소리가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리고 웃음이 자유로운 시대가 좀 진정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혼자서 결정을 해놨는데 뭐 제 인생이 그렇게 뭐 훌륭한데요. 네. 오래된 기도 이 문제.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그렇게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이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을 지나는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이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다 와가는 저문 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만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이문재님의 오래된 기도. 있네 있어. 이게 있어요. 뭐가 있네. 우리 그러거든요. 뭐 느껴지면 그럼 정리는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정리를 하면 이 좋은 의미가 사라질까봐 있네 있어 이러거든요. 있다. 기도하는 것이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고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삶의 비밀에 관련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좋은 메시지나 우리 생명이 살아가는 좋은 것들은 어렵지가 않은데 거기에 그 장사치들이 개입되면서 이 쉬운 진리나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거기 장사치들이 개입이 되면서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고 응? 거기에 막 세분화돼 시켜서 전문적인 말을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더 생명, 소중한 생명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길들을 좀 방해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까? 근데 저 혼자 떠드는데. 네, 계속 또 시가 또 한 편 있네요.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원규라고 하는 지리산 시인의 시인데요. 네. 안치환 씨가 노래로도 만들었죠. 이따가 우리 끝나기 전에 한번 네.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왕봉 일출을 보러 오시라. 3대째 내리 적선한 사람만 볼 수 있으니 아무나 오지 마시고 노고산 구름바다에 빠지려면 원추리 꽃 무리에 흑심을 품지 않은 이슬의 눈으로 오시라. 행여 반야본 저녁 노을을 품으려면 여인의 둔부를 스치는 유장한 바람으로 오고 피아골 단풍을 만나려면 먼저 온몸이 달아오른 절정으로 오시라. 굳이 지리산에 오려거든 불일 폭포의 물 방망이를 맞으러 벌받는 아이처럼 등짝 시퍼렇게 오고 벽소록 눈 시른 달빛을 받으려면 뼈마저 부스러지는 회한으로 오시라. 그래도 지리산에 오려거든 세석 평전의 철쭉 꽃길을 따라 온몸 불사르는 혁명의 이름으로 오고 최후의 천여림 칠성계곡에는 아무 죄도 없는 나무끈으로만 오시라. 진실로 지리산에 오려거든 섬진강 푸른 산 그림자 속으로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겸허하게 오고 연화봉 바람과 고사목을 보려면 툭하면 자살을 꿈꾸는 이만 반성하러 오시라. 그러나 굳이 지리산에 오고 싶다면 언제 어느 곳이든 아무렇게나 오시라. 그대는 나날이 변덕스럽지만 지리산은 변하면서도 언제나 첫마음이니 행여 견딜만 하다면 제발 오지 마시라. 아, 행여 견딜만 하다면 제발 오지 마시라. 이런 건 이제 마지막을 딱 접어놓고 아무렇게나 가는 거죠, 지리산에. 이 두 개의 시가 다 인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재님 거 예. 먼저 한번 그 얘기를 해주실까요? 뭐 제가 시평론가도 아니고 얘기할 것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예. 이러자면 오래된 기도에서 이야기하는 두 손을 모으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500자 이내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들의 언어 습관들. 500자 이내로 줄어들었다라는 건 뭘까요? 언어의 풍요로움. 다른 말로 하면 삶의 풍요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쓸 수 있는 단어가 500자 안에서 다 가능해지고 이제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아이의 성공이나 또 얼마짜리지 하는 것 외에는 우리 삶 안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다른 바람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두 손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저문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것만으로도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쩌면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어찌 보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이 이제 외롭다, 그립다 하는 것도 네. 결국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의 한 70% 정도는 다 물이잖아요. 물은 네. 흘러가야지 물인데 이게 흘러가지 않고 소통되지 않음으로써 내 몸 안에서 썩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으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는 얘기 예, 같아요. 흘러가면서 갖는 예. 어떤 욕망, 흘러가고 싶어하는 그리움, 외로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있는 것이 아닌가. 물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자주 이제 곡차 자리, 술자리를 예. 만들거든요. 그래봤자 이제 소주, 예. 맥주인데 내가 왜 자꾸
좀 더 몸을 건강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데 왜 자꾸 내가 술자리를 찾지 했더니 그나마 알코올이라도 넣어서 좀 덜 썩게 하려고. 그것보다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예? 그렇지만 예? 어쨌거나 수다를 떠는 건 알코올이 좀 이렇게 부패를 좀 막지 않나요? 아, 예. 역시 웃음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죠. 아, 그렇구나. 물이 몸이 물이니까. 흘러가고자 하는 욕망 같은 거죠. 예, 그렇구나. 흐르고자 하는. 근데 지금 웃음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한번 얘기해 보면 자기 합리화. 죄송합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어떨까 싶은데요. 그 니체라고 하는 이제 서양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니체 형님. 예. 아, 이거 뭐. 세 가지 변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도 세 가지구나. 예. 근데 이 세 가지 변신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낙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낙타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싣더라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며칠의 물이 없어도 참고 견딘다. 그래서 인내의 동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의 무릎 근육이다. 그는 언제나 예만하고 주인의 자존심을 위하여 언제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아니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죠. 그가 세상과 만나면 세상은 사막이 된다. 늘 관습에 익숙해서 늘 예라고만 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낙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다 보면 그래서 예라고 하는 언제나 예라고만 하고 순종하고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순간 세상은 사막이 된다는 거죠. 으아. 우리가 메고 있는 넥타이, 제복 이런 것도 다 그런 의미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변신에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낙타가 변하여 사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자는 언제나 으르렁거린다. 예. 그래서 그에게 무엇인가 그를 순종시키려면 그러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예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신이 이제 변신한 것으로서 용을 얘기를 해요. 용과 사자가 늘 싸우는데 그래서 사자는 으르렁거리면서 한 번도 예라고 하지 않고 언제나 아니요라고만 하면서 싸우는 거죠. 예.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사자는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점점 아니요라고 하는 삶은. 그러면서 세 번째 변신을 얘기합니다. 이제 사자는 어린아이가 된다. 사자가 이루지 못한 것을 어린아이는 비로소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제 복잡한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 신은 사자는 싸워서 이기지 못하지만 어린아이를 신은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만나면 신은 장난감이 된다. 놀이가 된다. 그는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놀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됐을 때 비로소 예, 그것은 하나의 웃음이 되고 놀이가 되고 장난감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이제 그 니체는 초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초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힘주고 뭔가 막 싸우려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굴복해서. 세상에 굴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자기의 창조적 낙관성을 갖는 것이다. 장난감처럼 호기심에 그것의 두려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 안에서 이제 웃음이 등장하는 네. 거죠. 어린아이의 웃음. 그래서 웃음이 되고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신이 으르렁거려도 어린아이에게는 아주 까르르 거릴 수 있는 재밌는 놀잇감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이제 니체 역시도 인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인상 쓰고 살거나 아니면 언제나 굴종하는 삶이죠. 네. 아까 얘기했던 교환가치적 지배 속에서 늘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짜리지 비교하는 거죠. 늘. 뭐 저기 가서는 그렇게 살고 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도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비율이 예를 들어서 80%다 하루의 전부 중에서 그 20%를 저기선 내가 그랬으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하면서 또 남한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의 시간을 막 강제적으로 뺏는 시간도 좀 많고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도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가 하루에 시 한 편은 읽으면서 사는 삶이 있다면 그 신동엽 씨의 산문시라고 하는 시에 보면 안녕하시렵니까 쓰신 분 아니죠? 예.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녕하시렵니까의 작가는 접니다. 예. 그 신동엽 씨의 산문시의 첫 번째가 스칸디나비아라던가 뭐 이런 얘기가 거기도 나비가 나오네. 있는데요. 마지막 그 이야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분을 떠올리게 하죠. 막걸리를 뒤에 차고 자전거에다 싣고 시인의 집을 찾아가는 이 대통령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시 하나 읽지 않고 살고 있는 이 삶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치환의 한번 행여지리산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 드는데요. 왜 아니 듣겠사옵니까? 한 편의 시를 하루가 아니래도 그 이윤호 이 스토리텔러의 이 어나더 타임 시간 그때만 감상을 해도 제가 보기엔 풍요로운 아주 좋은 그 자기 깨달음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입니다. 참 그 짧은 시간 방송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시간대에 들으시는 분들한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게스트들을 모시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반응이 참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고 계신 분은 바로 이윤호 스토리텔러님이십니다. 여기도 벌써 감사합니다. 삶의 진정성에 대한 진지한 얘기들. 점심시간 후 답답하고 졸린 사무실에서 이런 라디오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유가 없는 현대사회에 참 필요한 코너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모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닐까요? 저도 대선 멘붕 이후로 51% 그분들을 미치도록 증오해 왔습니다. 집안에 계신 어머니가 대표적인 인물이셨는데 무엇이 이렇게 나와 어머니의 생각을 갈라버렸나? 우리는 왜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국민TV의 응원 메시지도 계속 넣어주셨고 그다음에 우하하님께서 말씀을 듣자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다 부질없다. 공술의 공수고 뭐 이런 생각 듭니다. 현대 문명에 찌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욕심으로 가득 찼다는 그런저런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뭐야 결론이. 이런 것도 도예요. 결론 없는 거. 엔돌핀이라고 써주신 분. 나른한 오후의 깨달음 도를 아십니까? 철학적인 삶. Another time. 이분 카피를 이렇게 해주셨네. 오늘 얘기를 다 정리 아이디까지 엔돌핀으로 적으셔주셨고 그다음에 공자라는 아이디어를 쓰신 분이에요. 노자나 장자도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면 미디어 협동조합에 가입했을 때도 엮는구나 엮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배드핑거님께서 방송 퀄리티 찌기네요. 언젠가부터 라디오가 10대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잡담거리가 인기 시간에 편성되고 들을 거리 있는 방송은 뒤로 밀리는 추세인데 낮에 이렇게 좋은 방송을 듣게 돼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시니까. 이렇게 응원 주시면요. 우리 그 제작진들 진행하는 게스팅 되신 분들 더 힘내서 여러분들 더 즐겁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윤호 스토리텔러의 이 얘기 아직 보따리 다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풀어놓는 순간 여러분들 헌금 싸들고 일로 오셔야 돼요. 방향이 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좀 쉽게 벌어요. 근데. 예. 프리즘님께서 스토리텔링도 좋고 선곡도 탁월하십니다. 이 시간 챙겨 듣게요. 저도 신청곡 부탁드려요. 블루의 원러브. 예, 이거는 한번 찾아보고요. 저희가 뭐 다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있다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엔딩쯤에 틀어드리는 걸로. 자, 당찬하로 인간의 삶 자체가 철학이죠. 이렇게 짧게 이렇게 글을 남기면요. 제가 이제 개그로 개운해 그래요. 제가 이제 누구한테 질문했는데 어떻게 잘 지내지? 그러면 상대 대답이 뭐 그냥 그러면 가슴에서 뭐 우라 같은 게 치밀면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제 대답은 야 답변이 참 개운하다. 명쾌하고. 그다음에
하나와 티님께서 전창걸님 명강입니다. 아까 웃음에 대한 거 명강이에요. 저는 그 웃음에 대한 정리, 웃음의 가치를 하늘과 통하는 소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웃으세요. 이제 많이 웃어야겠네요 하셨고요. 미소 항상 웃는 얼굴 웃음 좋습니다. 깨달음의 오후가 됩니다. 누엔도 방송 내용이 알차고 좋네요. 12시간 스토킹 모드로 국민TV 라디오 실수를 체크하고 있는데 실수가 줄어드는 만큼 새로운 실수가 창조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네요. 창조적인 방송이. 이분 우리가 발행하는 도를 읽고 계시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 고마워요. 관찰해 주셔서. 광감독님께서 노래들이 너무 좋습니다. 매일 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품앗이로 뭔가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예, 좋습니다. 버퍼링 첫날부터 PC로 계속 듣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버퍼링이 많아져요. 버퍼링이 많아진다는 건 이게 버퍼링이 시간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겹친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잘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기도 시 너무 좋네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합니다. 지금 난리예요, 난리. 전창걸님의 해석이 재밌네요. 오래된 기도 들으며 걷고 있습니다. 햇살도 좋고 너무 좋아요. 전창걸님 파이어. 이윤호님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사연이 아니에요. 결혼 아예 했죠. 맞고 자손은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아이 둘. 아이 둘. 있고요. 예. 지금 그 스타일이 머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기밑으로 기르시고 또 이거 쉬엄이랑 구렛나루가 허여셔갖고 마치 그 손주 몰라이. 아니요 고대의 어떤 철학적인 그 코디네이션 한 분 같아요. 안경은 또 이렇게 그 약간 김구성 선생님 스타일의 동그란 안경, 뿔테한간 까만 안경을 쓰셨어요. 예. 평소에는 뭐 하고 지내십니까? 그냥 뭐 창문 열었다 창문 닫았다 뭐 그런 거 합니다. 야, 뭐가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있는 것 같아. 예? 책 많이 읽으시고. 예, 출판사 기획하고 있고요. 출판사 기획. 예, 지식을 만드는 지식이라는 출판사에서 예. 기획 일하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러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자치 아카데미 같은 거에서 강의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또 강의도 하고 예. 노자 좀 맹자도 좀 예,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시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적으로 출판을 하신 것도 좀 있으시지 않아요? 그 옛날에 결의 노래라고. 그 음반 냈던 것이 좀 있고요. 예. 그 CD로 복각을 했던 음반이죠. 이게 알고 보면요, 이분도 그 굉장히 사연이 구구절절하신 분이에요. 뭐 목적을 위해서 여기서 뭐 준비해온 것만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이렇게 개인사도 제가 얘기 드리는 걸로. 그리고 또 우리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도 있으시다고. 예, 지만지 출판사에서 그 아까 우공이산이 나와 있는 열자책 2권과 예. 그다음에 그 힌두스와라지라고 간디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2권을 그 댓글을 쓰신 분들에게 그 여기서 추첨해서 드리는 걸로 하죠. 예. 이게 선정을 누구로 하지? 다 아무튼 길게 쓰셨는데 될 수 있는 한 이 프로그램을 많이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해주신 분 한 분은 무조건 선정하고. 선정은 제가 끝나고 댓글을 선정을 해서 내일 시간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잊어먹으면 안 되고 선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약속이니까. 예. 지금 해요? 지금 발표를 해드릴까요? 좋은 시간님 무조건 발표하는 거야. 제가 뭐 어떤 뭐 남들의 이런 표준적인 잣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버나드 날탱님 굉장히 버퍼링 때문에 짜증 나셨으니까 이분 짜증난 분을 위해서도 책은 하나 발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시각이 좀 달라. 도인? 약간 그렇죠. 약간 그래요. 그다음에 배드핑거님. 낮 시간 이렇게 좋은 방송 듣게 돼서 기분 좋다고 하신 분 배드핑거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잘 못 알아듣는 얘기 보내주신 분인데 다 부질없다 뭐 이런 거 공수래 공수가 이런 걸 우아님께 보내드릴게요. 4권 다 발행했나요? 예. 다음에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분들께서는 우리 국민TV /국민TV
닷컴인가요? 닷TV. 국민 닷TV예요. 국민 영어로 쓰시고 골뱅이 한 다음에 국민 한 다음에 또 점 한 다음에 TV. 거기로 그 본인들 주소 보내주시면요. 출판사에서 직접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게스트 분들이 선물까지 가져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어제도, 화요일도인가? 화요일도 뮤지컬 티켓을 6장을 갖고 왔어. 그래서 자기 이제 페이 얘기를 살짝 물어봐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작을 것이다. 처음에는 봉사정신으로 해라. 나중에 잘 되면 드래기 봉고를 했는데도 본인들이 이렇게 선물을 막 싸워요. 자, 오늘 얘기. 오늘은 노자 장자로 시작해서 안치환을 거쳐서 니체까지 이렇게 훑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한번 이렇게 거론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워낙 대단한 분들이니까. 네. 오늘 얘기의 결론을 그래도 지어야 한다면. 예. 이런 걸 것 같은데 우리 삶이 모두가 다 숭고한 삶일 텐데. 숭고하죠. 예. 적어도 시 하나 잃는 삶, 여유가 조금 갖는 삶. 이건 내 안에 있는 숨은 신이라고 할까요? 그것과 하는 대화 같은 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왜 이러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적어도 그런 숨은 신을 찾는 일. 숨은 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삶을 한 번쯤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좋아지라는 얘기입니다. 즐겁게 살라는 얘기. 놀자. 오늘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흥미진진하고 기분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들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4월 4일도 이렇게 어나더 타임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저는 내일을 약속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1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국민 TV